안녕하세요, 땡스파파입니다. 오늘 질문 답변 영상인데요. 오늘 질문은 뭐냐면, 잠깐만요. 오늘 질문은 제가 전에 사용했던 FES EMS1000 이 기계와 마이크로 스팀이라는 FES 기계가 있어요. 그 기계랑 이 두 가지 기계가 차이점이 뭔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, 아버지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FES가 효과가 있는지, 이런 질문입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. 이 EMS 1000과 마이크로 스팀 2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, 우선 똑같은 FES 기계예요. 똑같은 FES 기계고 패드를 붙여서 전기 자극을 주는 이런 표면 전기 방식도 똑같고요. 그리고 뭐 KFDA 승인을 받은 것도 똑같고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요. 그런데 어떤 면이 다 다르냐면, 이 EMS 1000 같은 경우도 FES로 사용도 되지만 저주파 전기 치료기로도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근육통이 있거나 뭐 결리거나 아프거나 할 때 이렇게 전기 자극 이렇게 주는 거 있죠.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,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. 그런 것처럼 이런 저주파 치료기로도, 이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. 근데 마이크로 스팀도 물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 대신 어떤 면이 다르냐면, EMS 1000은 저주파 치료기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 스팀은 중주파 치료기입니다. 이 저주파와 중주파의 차이점은 뭐냐면, 저주파 같은 경우는 1000Hz 미만. 그래서 보통 뭐 100, 200, 뭐 10, 20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수축을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전기가 툭 툭 툭 툭 툭 툭 뭐 이런 거.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전기 치료기들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치료기예요. 그래서 값이 싼 거죠. 그런데 마이크로 스팀에서 사용하는 중주파 방식은 뭐냐면, 기본적으로 1000Hz 이상이고 뭐 4000Hz, 보통 4000Hz를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래서 간섭파를 만들어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저주파 치료기와 중주파 치료기가 있는데, 원래 가격이 저주파 치료기가 좀 저렴하고 중주파 치료기가 조금 고가예요. 그런 대신 이런 치료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고,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이나 이런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죠.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, 저주파, 중주파, 이 두 가지 다 통증 치료를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순환을 촉진시키는 면에서 효과 면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침투 깊이나 뭐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FES잖아요. 그죠? FES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지는 두 가지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스펙을 찾아봤어요.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,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 EMS 1000 매뉴얼을 꺼내서 막 이렇게 봤는데, 그리고 마이크로 스팀 매뉴얼도 찾아가지고 보고. 그런데 결국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중주파, 저주파,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전기 자극을 뭐 0.1 단위로 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EMS 같은 경우는 0.5 단위거든요. 뭐 이런 차이가 또 있고, 조금 디테일이 차이가 나기는 해요.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0.1초나 0.5초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. 왜냐면 우리가 뭐 급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뭐 이런 FES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동작이 느리고 이런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0.1초 단위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런 기능들의 차이를
그런 구입하는 그런 금액이 감당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 EMS 1000 이 네이버에서 보통 30만 원? 아니 30만 원은 좀 그렇고 뭐 30만 원대라고 할 수는 있죠. 39만 원? 39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근데 마이크로 스팀 2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이 500만 원 정도. 갭 차이가 너무 크죠. 10배 이상이죠. 뭐 10배가 뭐예요? 그죠?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치고는 기능적인 면이나 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.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이크로 스팀 제품이 비싼 이유가 그거더라고요. 이게 본래 독일 제품이래요. 원래 독일 제품이나 의료기 쪽은 굉장히 고가예요. 그런데 마이크로 스팀 2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에 팔고 있는 마이크로 스팀 2는 독일 제품도 아니래요. 근데 그래서 독일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만든 게 마이크로 스팀 2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마이크로 스팀 2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 회사가 만든 제품인데 굳이 독일 제품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할까요? 그건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도 그렇고 여러 병원에서 이 EMS 1000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 저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했죠.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 FAS를 사용하지는 않고 계세요. 그런데 저는 효과를 받고 지금도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들한테 이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EMS 1000을 추천드리고요.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품의 질이나 어떤 기능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. 뭐 페라리를 타면 뭐예요? 초보 운전이면? 그죠? 그런 것처럼 뭐 꼭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를 잡아내는 이런 뭐 공부를 좀 해야겠죠. 부모님을 이렇게 병간호하고 할 때 보면 그냥 무작정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아니면 뭐 어디에 질문을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알아봐서 붙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이런 강도나 뭐 이런 유지하는 시간,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을 딱딱딱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근 피로도 안 오고 그리고 피부에 상처도 안 나요. 전기 자극 치료기는 어쨌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전기 자극을 쫙쫙 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긴 시간, 너무 강하게 주다 보면 피부에서 감당을 못 해요. 그러면 피부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근육을 너무 자주 수축을 해주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피로가 와서 오히려 근육이 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주의점들을 잘 유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굳이 비싼 기계, 비싼 거 이런 거보단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포인트를 잘 잡아내고 더 사용법을 더 잘 읽어보고 해서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환자분께 적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은 이유는 댓글로 질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올렸습니다. 제가 평소에는 제가 거실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찍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침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급하게 찍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침실에서 찍고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영상 잘 봐주시고
제 영상을 잘 참고해서 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EMS 1000과 이 마이크로 스팀, 이 기계의 차이점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금액이 막 10배, 15배 나는데 그거만큼의 성능은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죠? 좀 저렴한 기계여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더 자주 해주시고 더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답변을 드리면, 아버님께서 근수축이 그래도 약간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럴 때 이 FS를 이용해서 자극을 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. 확실히 돼요. 근데 제가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, 자극이 올 때 아버님께서 스스로 같이 수축을 해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야 꼭 효과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, 그리고 아버님도 FS를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상시에도 조금 이렇게 까딱까딱이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서서히 정말 신경계 쪽은 정말 서서히 좋아져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또 저희 아버지 재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,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아프고 그리고 그 이후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.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. 물론 저희 아버지도 갈 길이 아직 멀어요. 하지만 저는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. 아시겠죠?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영상 참고해서 치료 잘 해보세요. 아시겠죠? 보호자가 옆에서 끝까지 힘을 내야 환자분도 힘을 내실 수 있어요. 네, 영상 잘 보셨죠? 갑자기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좀 추가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, FES를 이용해서 근수축을 조금씩 일으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법인데요.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,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디스크가 눌리고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호흡 운동, 이런 호흡 운동을 통해서 복행근을 수축해서 이 디스크 사이를 좀 벌려주는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신경에 눌리거나 뭔가 이렇게 확 호전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너무 이런 신경계 쪽만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뭐 엉덩이나 아니면 뭐 허벅지나 이런 좀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 도수 치료를 할 때 디스크 수술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도 효과가 크게 없는 지금 이런 경우죠. 그런 경우에 치료할 때 무조건 신경근을 막 자극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. 그 디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,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수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 간격이 막 벌어지고 막 신경을 안 누르고 이렇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치료 방법을 돌려서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. 그러려면 꼭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리고 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도수치료도 꼭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그 질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